합격 해커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해커스에서 노동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 노무사입니다. 자, 올해 9월에 자, 국가직 7급 노동법 시험이 있었죠. 예. 자,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아주 신속하게, 또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시험 문제는 제가 보니까 좀 역시 이제 조문에서 25문제 중에 조문 판례가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9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조문이 나머지 25문제, 16문제? 아니죠. 맞습니까? 자, 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 조문에서 많이 출제가 됐죠? 출제가 많이 됐고, 자, 조문에서 출제가 많이 됐고, 벌칙 이런 게 좀 이번에 좀 출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금기법은 1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노조법 5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속법령에서 총 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최저임금법 2문제, 기간제법 2문제, 파견법 2문제, 고평법 1문제, 산안법 2문제 해서 총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판례는 이제 금기법에서 4문제가 판례고, 그다음 노조법에서는 5문제 중에 3문제가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안법 쪽에 이제 1문제가 판례고, 자, 그 다음에 파견법에서 역시 1문제가 판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자,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뭐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평이한 문제들이. 강의를 잘 따라오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좀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근로기준법 기본 원칙과 근로시간이죠. 자, 1번의 1번 지문. 자, 이 공민권 행사죠. 공민권 거부하지 못하고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가 이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자, 근로관계 당사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별 조직직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 개입하거나 중간 착취, 배제 규정, 구조 취득하지 못한다. 이제 정답은 4번이죠. 자, 우리 50조에 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자, 1주는 40시간 초과할 수 없고 1일은 8시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법정 근로시간이죠. 자,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가 아니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금기법 제10조죠.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뭐 1번, 2번, 3번 지문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죠? 자, 뭐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적용 범위, 뭐 항상 나오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사 사용인 적용 제조. 자,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적용 제조. 그래서 1번, 2번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0조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총칙 1조에서 14조 중에, 그죠? 이게 10조인데 14조 중에 14조만 빼놓고 13조까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그죠? 총칙에 관한 규정 중에 14조만 제외하고는 다 적용되죠. 뭐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3번은 당연히 적용되고, 그 뭐 4인 이하 사업장에 투표하러 가는데 투표하러 못 가게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 국가 등등 적용하죠. 틀렸지. 자, 12조에 적용하죠. 당연히 국가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적용합니다.
자,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2번에 3번이고요. 옳은 것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죠. 2조의 용어의 정의 옳지 않은 것은 1번도 아주 쉽죠. 자, 이게 근로기준법에 포인트가 있지. 자, 1번은 뭐야?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되죠. 근로자라면 직업의 종류를 분모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이건 노조법상 근로자를 말하죠. 노조법상 근로자. 뭐 쉬운 문제네요. 기본적인 거죠. 근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조법 제2조 1호죠. 1호. 네, 이거고. 근기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죠? 자, 그래서 뭐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임금이라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맞죠?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 맞죠?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같은 종류 업무에서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근로자의 PR이 짧은 근로자 맞죠? 그 다음에 4번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이거 뭡니까? 3년이죠. 이거 이제 그 서류 비치 의무에서 요 재정 장부 서류는 3년. 다 문제 나왔던 건 참 어렵지 않죠. 5년이 아니고 보통 서류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뭐 쉽게 알아낼 수 있었고 다른 거 모르더라도 이거 알면 그 다음에 노동 총회 의결 사항 중 단체백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죠. 자, 그런데 자 이거 총회 의결 사항 중 보통 의결 정족수는 2분의 1, 2분의 1이죠. 다만 이제 특별 정족수 그게 또 문제가 또 나왔어요. 16조에 노조법 16조. 그래서 이건 특별 정족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과반수 출석의 출석조합은 과반수 찬성 2분의 1 의결. 자 기본 정족수죠. 맞고 3번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게 뭡니까? 기업별 노동조합이죠. 이 대의원이나 임원은 자 조합원 중에서 자 이제 기업별 노조의 해고를 다투는 자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이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조법이 개정돼 가지고 2조 4호 라목 단서가 폐됐지. 그러면서 가입이 됐는데 다만 대의원이라든가 임원 이런 활동은 제한돼 있다. 그 중에 이제 그 활동 제한에 기업별 노조에서 대의원이나 임원 등은 이제 해고자는 안 되고 조합원 중에서 종사하는 조합원 그죠? 종사하는 조합원 그러니까 이제 재직자지 쉽게 말해서 재직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받고 자 행정관청은 총회 또는 대의원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보통은 소집권자가 누구야? 노조 대표자지 위원장이지. 소집권자가 근데 없네. 그러면 3분의 1 이상 자 회의의 부활사항을 제시하여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는 행정관청이 15일 이내에 소집권자 지명해야 되는데 이때는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는 노동위원회 의결은 필요 없다. 그죠?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5번.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 자, 기간제법이죠? 차별적 처우. 기간제법에서는 4조와 8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8조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그 다음에 또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 합리적 이유 없이. 자, 가장 중요한 조항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 조문을 물어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다 봤죠. 자, 첫 번째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이 차별적 처우 신청은 6개월 내에 해야 되죠. 그죠? 그죠?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6개월이에요. 3개월 아니죠. 6개월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 이제 조정 중재,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자, 그러면 차별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죠. 14일이고. 자, 그러면 이제 노동위원회는 이 조정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결정해야 돼요. 60일. 그래서 60일. 3번이 되겠습니다. 조음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런 문제 잘 안 나왔는데, 상시 근로자,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뭐 수업 시간에 이제 뭐 기본 강의부터 다 했죠. 요거 이제 시행령인데, 근로자의 연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거 다 되죠. 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뭐 일용 근로자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뭐지? 파견 근로자는 안 된다고 했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그죠? 파견돼 왔잖아. 우리 근로자가 아니잖아. 누구의 근로자지? 파견 사업주의 근로자야.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는 있지만, 즉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있지만 연 인원에서는 제외합니다. 예, 그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파견 온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파견 사업주의 직원이지, 근로자지. 고용관계가 거기하고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죠. 뭐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인데 쉬운 문제죠. 뭐 이 정도면. 그래서 3번. 자, 파견 근로자는 자, 연인에서 적용 제외합니다. 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7번. 자,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임금 채권은 3년이죠. 시효가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용자의 규칙 사유를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자, 사용자 규칙 사유 휴업하면 뭐죠? 46조의 휴업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평균임금이지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70%죠. 다만 이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할 수 있다. 46조 1항 본문과 단서가 되겠습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자, 뭐 현행 근로기준법 38조 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담보채권, 즉 물건보다도 자 담보채권, 그 다음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지연손해금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근로기준법 제38조 2항에는 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건 퇴직급여 보장법상 있죠. 그러니까 뭐 조금 모르면 둘 중에 하나 틀렸잖아. 예. 자, 지연손해금 이제 지연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지연이자. 채무불이행 시 지연이자. 임금 체불은 채무불이행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37조에 그죠? 100분의 40 이내에서 시행령에 보면 연 20%입니다. 지연이자.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 14일간 유예돼 있죠. 15일째부터 지연이자 20%씩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이자는 여기에 이제 최우선 변제 채권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이게 34조죠. 그 집 사유가 발생하는 14일 이내에 임금보상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합의하여 길 연장할 수 있다. 뭐 수없이 받고. 자, 그 다음에 3번 최저임금. 최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자, 3이죠. 제가 32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제가 32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자, 뭐 요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3년이나 정했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병고할 수 있다고 했지. 지금까 벌금. 병거할 수 있다.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 주휴수당 생각하시면 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게 아니라 산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급휴일, 그것도 이제 계산할 때 다 산입합니다. 그래서 다 산입하죠. 요거에 대해서 뭐 유효이냐 아니냐 이런 건 다툰 거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뭐 제가 지금도 맡고 있는 임금체불 사건이 있는데 돈은 줬어. 그러니까 시급으로 일당 10,000원씩 해가지고 줬어. 일당 10,000원, 시급 10,000원. 그러니까 하루 8시간 하면 80,000원씩 줬지. 제가 이거 어젠가 그제 가서 합의하고 왔습니다. 사업장 가서 합의하고 왔는데 노동청이 이제 그 사람이 재계약이 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주휴수당이 문제가 됐어요. 주휴수당. 그래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잖아.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야. 주의사항 꼭 포함해서 줘야 됩니다. 주의사항 안 주면 그냥 임금체불이 아니라 자 최저임금법 위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 근무하더라도 자 여기다가 40시간당 8시간 주휴시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강기법 제55조에 55조 1항이 있죠. 55조 1항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해가지고 48시간으로 나눠요. 이걸로 4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48시간으로 나눠서 거기에 이제 받은 금액. 그러면 이제 여기 8시간 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포함해서 그죠?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그 정한 부분 무효죠.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자 최임법에 따라서 자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죠. 근로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고하지 않거나 미보고, 거짓보고. 자, 과태료죠. 100만 원의 과태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간에 12시간 연장 근로죠. 여기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요거 이제 자, 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이거 아닙니다. 그냥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돼요. 뭐 서면 합의. 또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아닙니다. 자, 틀렸고. 그 다음에 그죠? 53조. 그 다음에 항공운송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요때는 이제 그 59조에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죠. 항공운송업이죠.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하게 되면 뭐 주로 항공운송업 등등 이제 그 5가지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 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3번, 이 59조죠. 그 다음에 3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간업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 자, 이건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죠. 3번이 정답.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사용자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죠. 대해서는 여긴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요.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죠. 통상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56조 야간근로는 사망이 되겠네. 56조 사망.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 조심히 하셔야 되는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다음에 10번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노조법에서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거기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합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에 나와 있죠. 자, 이 신설 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맞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는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행위의 정당성이 구별되죠. 구별되죠. 따라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전체로서의 쟁행위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소수가 했다고 해서 전체로서의 쟁행위가 불법 합의 돼버리면 민사책임, 형사책임, 그 다음에 징계책임 다 져야 돼. 그래서 그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욱하고 했어. 그러면 그게 다 불법 합의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 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자, 뭐 쉽게 문제 골라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쟁의인은 그 쟁의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와 관계없는 자 나는 이제 그 쟁의에 참가하고 싶지 않아 조합원이지만 그런 사람들 보호돼야 되는데 실력으로 저지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피켓팅을 생각하시면 돼요. 쟁의에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에서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조문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쟁여행위는 그 조합원, 노조법 제29조 2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자 복수노조하에서 교섭대표 노동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직비무에 의한 제적 과반수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그래서 이제 쟁여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는 제적 과반수, 결정한 자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죠. 자, 40조지. 41조인가? 예. 노조법 41조, 41조죠. 예. 그래서, 워낙 중요한 조문이죠. 찬반 투표, 제적 과반수. 그래서, 나머지는 조문이고 2번만 판례 문제네. 예. 자, 그 다음에 11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예. 11번. 자, 고평법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나왔던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 고평법에는 사업주, 그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어요. 이건 많이 했고, 또 기존에 또 출제도 됐고, 이런 문제가 또 계속 기출문제가 그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예. 최근에 또 출제됐는데 또 나왔네. 예.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입니다. 자, 1번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할 수 있지. 따라서 사업주도 교육받아야 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거나, 자,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 해고를 시켜버린다거나 어디 저 멀리 보내버린다거나, 자,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이, 이 고객 등이 이제 자꾸 추근되는 거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그래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 저 고객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외부인이잖아. 그런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머스트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에 4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부에서 나오면, 근로감독에 나오면 이런 거 다 조사해요. 그래서 그 자료 일지 다 조사합니다. 예. 자, 이것도 좀 쉽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임금을 말하고, 그 다음에 2번 최저임금은, 자, 계유산소지. 그 다음에 3번, 자, 시간 일주월 단위로 정할 수 있지만, 자, 일주월로 다른 경우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된다. 다 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자, 매년 8월 1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지? 예,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자,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고시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 재심의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죠. 그죠? 자, 이것도 옛날에 다 출제됐고, 여러분, 기본적인 사항이죠. 예. 다음 13번,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총회 의결 사항 중 2분의 1, 그다음 출석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 자, 이걸 특별 의결 정숙수라고 하지. 특별 의결 정숙수. 그래서 이건 규회 합조 했잖아. 규회 합조. 그죠? 우리 규회 합조로 했잖아. 규회 합조. 규약의 재정 변경. 규약이 제일 중요하죠. 따라서 이건 특별결의 2분의 1, 3분의 2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임원의 선거는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근데 임원의 해임할 때는 좀 어렵게 하자. 그죠? 이 대표자가 그 임원이 있잖아요. 임원 같은 경우에 그 노조의 임원을 자꾸 바꾸게 되면, 막 해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돼. 해임은 보통 좀 어렵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합병 등, 그 다음에 조직 형태 변경, 이런 것들이
예, 뭐 합병, 분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조직 형태 변경. 자, 이런 것들은 특별 결의 사항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임원의 뭐 선거라든가 뭐 여기 보면 연합단체에 가입할 때 이런 것들은 다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뭐 임원의 선거 해임은 되지만 선거는 안 되죠. 그래서 조직 형태 변경, 합병, 분할. 자, 여기에 이제 특별 결의 사항이 되겠다.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죠. 자, 이걸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해버렸으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쉽게 냈어요. 예, 그 다음에 14번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절대적 금지 업무 사항. 이건 뭐 선언의 업무, 선언법 제 2조 1호의 선언의 업무. 자, 이건 절대적 그 파견 금지 업무죠. 이 절대적 파견 금지 업무는 뭐 수없이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다? 안 되죠. 선언의 업무는 안 되죠. 절대적 금지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뭐 2번도 2번 자 산업법상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자, 이런 것도 파견해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자, 이것도 자, 금지 업무고. 그 다음에 4번. 자,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의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지요. 예.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계속 출제됐던 영역이죠. 계속 뭐 문제도 계속 저희가 냈고 아주 쉽게 문제를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그죠? 요즘 이 산업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책임자, 이런 업무. 자, 이런 것들 계속 중요한데, 그 책임자에 관한 그 법 규정을 그대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좀 놓칠 수는 있는 문제인데, 좀만 이해하고 있으면 맞출 수는 있었습니다. 요 기흥,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해서 예방계획의 수립,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이런 대책 수립을 다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전부 다 산업법 제15조의 1호, 6호, 8호 쭉 있는데, 자, 그 중에 요걸 냈네. 이제 이런 문제는 이 산업법이 이제 조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시행령은 아니고 법이야. 산업법이야. 자, 그런데 좀 놓치기 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보통 이제 세 문제 많이 출제되는데, 이번에 이제 2문제 출제되는데, 하여튼간 좀 놓치기, 조문만 잘 보면 되는데, 하여튼 조문을 좀 샅샅이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산업법은 뭐 판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예, 조문 보시면 돼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파견법에서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 파견법에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도 파견법이 노무사 2차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직접 고용 의무가, 근데 이번에 저희 시험에도 직접 고용 의무가 직접 고용 의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조문을 좀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많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연차 유급휴가, 뭐 이것도 쉬운 판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가 경우 장단을 불문하고, 이 업무상 부상, 일하다가 다친 거야. 재해 입었어. 이런 경우에는 연차 거기에 출근 일수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지, 분자 분모에 다 포함시키죠. 그래서 연간 소정 일수와 출근 일수 모두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출근일을 계산해야 된다. 판례로 아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문제이고요. 물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계속 있다 하더라도 연차는 쓸 수 없지. 연차는 쓸 수 없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 예. 그래서 다 이거 출근일수에 다 포함합니다. 이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아니잖아요. 1번은 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는 줘야 되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 변경권이 있고. 2번 1년간 80% 이상이죠. 80% 이상. 그런데 이제 80% 미만 근로자라든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에 유급휴가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근로대표의 서면합의 연차 대체죠. 연차 유급에 대해서 가름해서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2조의 연차 대체, 근로대표의 서면합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7번. 이제 결국은 이제 조문하고 이제 판례 섞어놓은 거야.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판례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그 다음에 17번. 근로기준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징계에 관한 것은 거의 판례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징계는. 자, 1번. 단체백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 징계위원회 구성. 자, 이건 뭐 징계 절차지. 징계 절차. 억울하지 않도록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다르게 구성하면 안 되지.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 절차를 거쳐야 돼요. 거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절차가. 그래서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르게 구성하면 안 되지. 이건 무효가 돼요. 그 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볼 수 없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유효하다. 틀렸죠. 중대한 하자로서 절차 규정 위반, 징계 무효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이렇게 되면 너무 쉽잖아.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취업규칙의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 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에 예외를 두고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자, 징계 절차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돼.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 처분은 효력 없죠. 그죠? 효력이 없으나 끊고.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함이 없어야 돼요.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하자는 이제 징계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지만 경미한 하자. 여기 이제 7일 전에 이제 징계위원회 소집에 대해서 소집 일시라든가 이런 거 통지하게 되는데 5일 전에 통지했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에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 근데 의결해 버렸어. 그 다음에 이의 제기도 안 했어. 이런 경우에는 판례가 경미한 절차 하자에 대해서는 자 이때는 하자가 치유된다. 그래서 경미한 하자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절차의 경우에는 이런 예의가 있다는, 요 판례가 있다는 거 계속 얘기했죠. 뭐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3번. 자,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자,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 그 취기 등은 제가 이제 넣은 거예요. 징계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뭐 취업규칙 등의 취업규칙이나 단체백의 어떤 규정의 해고 사유로 징계 해고 사유로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 등의 징계 해고 사유가 반드시 정당한 건 아니죠. 사통계계에서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는 사통계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이제 작성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 하루만 해도 그 해고 사유로 딱 넣어놔. 징계 해고 사유로. 그것은 그런 경우에 그 징계 해고 사유에 무단결근 1일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무단결근 1일 가지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돼? 아니잖아.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사통계계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를 단체백에 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이 지문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자, 동그라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자, 끊고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일차에 관해 단체백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 비출하시고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상호 저촉하면 단체백이 당연히 우선하고 취업규칙이 그 하위법원이니까. 그 다음에 자 해고 사유로 단체백에 의하도록만 돼 있어.
그러면 취업규칙의 사유로 사용자가 그거 해고 사유로 정할 수 없어요. 정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 내용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닌 한 끊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단체백에 꼭 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그 다음에 상호 재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백에서 특별하게 뭐 제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상위법원에서. 그럼 취업규칙에서 단체백 소정의 해고 사유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있다. 많은 설명도 많이 했죠. 설명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18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이제 1번 지문은, 이 산업안전은 여러분, 산업안전과 보건이 있어요. 안전이 있고 보건이 있어요. 보건은 뭐냐면, 자, 안전은 여러분, 이거 갑자기 막 떨어지면 안 되잖아. 자, 이런 거 잘 이렇게 튼튼하게 있잖아요. 나사 나사 딱 해가지고 해야지. 근무하고 있는데 위에서 떵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안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공기 환경, 그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중요해. 공기 좋아야지. 이 보건이잖아. 들이마셔가지고 계속 숨 쉬고 있는데,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 그거 있잖아요. 빛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로 계속해서 이게 암덩어리가 나왔다. 암이 유발됐다. 뭐 등등.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재해가 인정될 수 있죠. 그런 거 좀 방지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이 근로권,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에 관한 부분인데, 외국인의 이제, 외국인도 이 근로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부분은 될 수 없어요. 그건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 이건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자, 요 판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산업안전보건과도 이제 관련은 돼 있죠. 왜냐하면 일할 환경, 자, 이건 안전보건과 관련돼 있지. 따라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일할 자리가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밑줄에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해서 자, 이런 것들은 외국인도 심지어 불법 취업자도 이런 권리가 있죠. 이 지문을 하나 싹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서 이제 산업안전. 자, 그 다음에 2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직상의 부수적 의무. 그게 이제 이 근로계약에는 주된 의무가 있고 부수적 의무가 있어요. 부수적 의무는 신의직상의 부수적 의무입니다. 자,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런 두 가지가, 신의직상 두 가지가 많이 있어. 근로계약상에는 없어도, 계약상에는 없어도, 신의직상으로, 신의직상. 자, 근로자는 뭐 경업금지 의무라든가 비밀, 다시 말해서 충실 의무가 있어요. 충실, 성실 의무가 있어. 배신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 그러나 이제 사용자는 배려 의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요즘에 중요한 게 안전 배려 의무가 있어. 그 다음에 인격 배려 의무가 있다. 다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바로 안전 배려 의무에 관한 이게 산업안전과 관련된 안전 배려 의무에 관한, 그죠?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에 관한, 자, 부수적 의무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판례인데,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던 판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자와 파견 근로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에 관련해 사용사업자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주 이게 중요한 판례예요. 중요한 판례고 말씀드렸던 판례인데, 그래서 이건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사업주도, 자, 이 파견 관계에서 이 파견 근로자는 어디 가서 근무하지? 어디 가서 근무해요? 사용사업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사업주 사업장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근로와 관계에서 안전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서 사용사업주의 그 근로자가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의 그 사업장에서 발생해요. 안전 업무가. 그래서
사용사업주에게도 당연히 안전 배려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한 묵시적인 둘이 이제 계약 관계는 없잖아. 계약 관계는 누구한테 있지? 파견 사업주가 있잖아. 그런데 사용사업주에게도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협치가 있다고 제3자에게 이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한 의사협치가 있기 때문에 의사협치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이러한 사용사업주가 어떤 안전 배려 의무를 이행 안 해가지고 산재가 발생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그죠? 이 배려 의무가 있어야 의무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이잖아. 채무불이행이면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이 판례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 사실은 요거 이제 이 안전 배려 의무는 그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돼 있고 또 이 판례는 어디서 나냐면 사실은 이 파견법에서 다루죠. 이 파견근로자이기 때문에. 그죠? 파견근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어떤 배려 의무. 여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판례는 다루고 있는데, 여기과 관련이 돼 있죠? 문제는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으로 출제가 됐네요. 일단 중요한 판례인데,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안전보건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그 사고와 피용자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해야 되겠죠.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 네.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노조법상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과 협약에서 나왔네. 1번. 공동 교섭 대표다. 이거 뭐지? 단체 교섭과 관련된 거지.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분,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맞죠? 노동조합 전체 10% 이상의 노동조합이죠. 소수노 10% 이상은 돼야 돼. 100분의 10.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29조의 2. 복수노조에 있어서, 창구 단위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그죠? 대표노조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분의 10. 맞죠? 그 다음에 2번. 단체백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단체백이죠?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용계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민법 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실수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게 이제 원심에서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죠. 대법원에서는 다수 의견이 이 전원 판례 다수 의견에서 이게 103조 위반되지 않는다. 채용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채용계의 공정성을 현저히 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서 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아서 유효라고 판단했죠. 유효.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 전원합의체 유명한 판례인데 요걸 문제로 냈네요. 좋은 문제죠. 네,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요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번은 좋은 문제 같습니다. 19번은 다 판례들이 1번은 이제 조문이고 2번, 3번, 4번은 아주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좋은 판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아주 중요하죠. 계속 출제된다고 얘기했는데 출제가 됐네요. 대표 노동자비 사용자 단체 계속 과정에 발행한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 가름할 대의원이 찬반 투표 비출하시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면서 교섭 창구 단일 절차에 타면 다른 노동조합 소수노조죠.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그 찬반 투표 기회를 주지 않은 거지.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 의사를 고려하여 가결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찬반 투표에 대해서는 이거 거칠 필요 없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4번.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노사 관계에 관한 합의가 이게 보통은 이제 단체협약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노사협의회 협의 단체 교섭 과정이 아니라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자 밑에 실적 형적 요건을 갖췄다면 실적으로 서로 노사가 합의하고 그 다음에 형적 요건 서면으로 쌍방이 자 날인하였다면 이걸 단체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자 판례의 입장이죠.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문제 좀 보면서 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판례의함 이 말이 다 빠졌어요. 문제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제하신 분이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예,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깜짝 놀랐죠. 다 이거 원래 가로 열고, 그죠? 예를 들어서 19.2 같은 경우에 이거 다수의견입니다. 소수의견은 자, 이거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설도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판례, 다수의견, 판례의함, 그죠? 다수의견이 또 판례니까. 자, 그런데 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자, 이거 문제가 좀 이건 꼭 써주셔야 돼요. 명시해야 돼요. 다 쓰는데 이번에 다른 데는 안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됐지? 아니면 원래 여러분들 문제에는 지금 혁신처인가 여기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지 원래 문제는 다 들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뜻은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 인사명령에는 인사명령에 보통 이제 전직, 전적 그 다음에 우리 기업 내 인사명령 그 다음 기업 간 인사명령 자, 뭐 대기발령 이런 것들이 있겠죠. 휴직이라든가 직권휴직. 1번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의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했어요. 자,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자, 그래서 대기발령의 정당한 이유는 업생신으로 하는데 이 대기발령은 뭡니까? 직위해제는 잠정처분이에요. 따라서 장기간 대기발령은 잠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부당 대기발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보기 어려우면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여야 할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전직 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 신의칙상 요구단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업무상 필요성과 그 다음에 근로자의 생활상 어떤 그 불이익을 갖다가 비교 형량하고 그 다음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업생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업생신이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판례가 판단하는 어떤 정당한 이유의 판단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 등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했죠.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협의를 무시해 한마디로. 그 다음에 3번 자, 사용자가 그룹 기업 내의 전직이 아니고 전적이죠.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정 동의 밑줄에서 포괄적인 사정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자, 특정 자, 수업 시간에 특명이라고 했어. 특명. 이때는 자,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다음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전 동의. 사전에 동의하더라고. 원래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 왜냐면 다른 회사로 가니까. 여기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가거든. 물론 계열사지만 회사가 달라. 그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전적 당시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전적 당시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원칙은 전적 당시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사전에 받은 동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자, 이건 포괄적 사전 동의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그게 바로 특명입니다. 그죠? 기업을 어디로 기업을 기업을 특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로조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죠? 이것도 다 좋은 판례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이 정답인데 취업규칙 등의 직위 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 직위 해제 절차 규정이 없으면
그죠? 항상 절차 규정 없으면 절차 따를 필요 없지. 아니더라도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자, 이거 뭐 여러 번 강조했는데, 자, 이 직위해제가 그러면 징계냐? 직위해제도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위해제를 하고 대기 발령을 하고 징계를 갖다가 하더라도 이건 이중처벌,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요게 4번이 정답입니다. 좋은 문제죠. 예. 그 다음에 21번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업무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견법에서는 그 대상 업무, 아까 절대 금지 업무 대상 중요하죠. 그거. 그 다음에 직접 고용 업무, 그 위반한 경우에 직접 고용 업무. 자, 요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중요한 데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고용 업무, 아까 이제 절대적 금지 업무는 조문에 나와 있어요. 선호법상. 선언 업무. 자, 그런데 직접 고용의 판례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직접 고용 업무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신 판례도 아주 중요한 판례가 많은데, 다행히 뭐 이 문제는, 결국은 답은 조문에서 골랐는데, 그죠? 자, 이 조문과 이게 섞여 있지. 그래서, 자, 1번. 자,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업무에서 파견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이럴 때는 직접 고용 업무가 있죠. 그죠? 6조에 입니다. 자, 파견법 6조에 직접 고용 업무가 있어요. 뭐, 불법 파견이나 다 직접 고용, 뭐, 파견 기간 2년을 갖다가, 적법 파견했다가도 2년 기간을 갖다가 초과한다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다 이런 것들을 전부, 직접 고용 업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파견 근로자는, 자, 이제 그 직접 고용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사업주가, 자, 직접 고용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이 직접 고용 의무는 사용사업주의 관계예요. 사용사업주, 내가 여기서 하는데, 이 불법 파견이야. 그러면,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 내가 현대에 와서 현대자동차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불법 파견이야. 그럼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해달라는 거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해, 현대자동차에서.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는, 자, 고용해달라는 고용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 고의, 갈판, 사리. 제가 그렇게 있어요. 사법상의 권리가 있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성립이 언제지? 직접 고용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이 판례 다 중요한 판례 내용이라 다 아주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던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어요. 자, 이건 벌금이 아니고 3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조심하시라고. 직접 고용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예요. 3천만 원의 과태료. 그 위반했을 때 크게 벌칙은 좀 약해. 그죠? 그 사용자들이 위반할 소지가 많지. 이건 좀 내가 볼 땐 좀 올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영업양도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판례 문제예요. 1번은 자,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죠. 근데 반대 의사 표시, 이 승계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자, 모두 퇴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맞고 2번. 자, 이게 이제 전부 양도의 경우, 중요한 판례죠. 전부 양도의 경우는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죠. 그죠? 지위도, 뭐, 취업규칙 등에 그대로 승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어떤 취업규칙상의 어떤 불이익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돼요. 즉, 94조 1항 단서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 4번도 이거 쉬운 문제여가지고. 자, 일부 승계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적으로 해고나 다름없다고 했지? 해고나 다름없고 거기까지 맞아. 따라서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해. 자, 근데 이 경우 영업량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죠. 영업량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로 해버리면 영업량도 했다는 사실로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다 정당한 해고가 인정돼 버리라고? 말도 안 되죠. 뭐 이거 쉬운 문제예요.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섞어서 냈는데, 제가 이거 아까 할 때는 그냥 근기법으로 했습니다. 답이 근기법이 답이야. 그래서 근기법으로 했습니다. 자, 1번은 자, 남녀의 성을 위해로 근로조건. 이 근기법 제2 균등처우에, 예, 균등처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처벌되죠. 그 다음에 2. 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는, 자, 이건 벌칙 조항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제,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노동위를 통해서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 확정된 구제명령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답은 뭐, 어렵지 않죠? 계속 냈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 자, 이건 20조 위반 시는 500만 원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4번. 그 유양 예정을 금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아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단체 규석. 이거 뭐지? 부당노동이지. 부당노동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이죠. 자, 81조 1항 3호 위반. 자, 이거 당연히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부당노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정답은 1번인데,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뭐 교과서에 이 판례가 잘 소개가 돼 있고, 설명도 했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구제 신청과 상대방인 사용자에게는, 이 사용자는 뭡니까? 노조법 제2조 이하의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3번.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에 해당한다는 점은, 자, 이걸 주장하는, 자, 부당해고는 사용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나 근로자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4번.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그 지배 개입이죠.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걸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그 지배 개입에 있어서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 요하지 않죠. 예. 거기 이제 2022년 최신 판례의 요 내용입니다. 24 내용이고요. 지금 뭐 요걸 좀 설명할 수는 있는데, 예. 자, 그 이제 이 사안은 이제 그 상무는 이제 그 상무이사거든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2번 지문도 맞은 거야. 상무이사가 그 기업별 노조의 노조위원장한테, 자, 이 지배 개입한 거예요. 야, 너 저기 다른 노조, 여기 이제 그 특정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다른 노조예요. 다른 노조. 그래서 이 이제 그 A사가 있는데 A사의 이 상무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죠. 여기도 이제 사용자에 포함되거든. 예. 그래서 상무가 여기에 이제 이 갑노조가 있고 이제 을노조가 있는데, 이 갑노조 위원장을 갖다가 갑노조 위원장한테 이 지배 개입을 했어요. 회유를 한 거야. 회유. 갑노조 위원장, 야, 너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연합도 하려고 을노조하고 이렇게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A사가 어떻게 되겠어? A사가 이제 이 노조만 있어도 센데 이 두 노조가 연합하면 아주 이제 골치가 아프지. 그러니까 이제 상무시켜가지고 회유를 한 거야. 갑노조 위원장한테, 야, 너 이쪽으로 을노조와 연합 같은 거 하지 말고 여기에 가입도 하지 마. 연합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입도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 대가 그 돈 줄게. 여러 가지 이익 줄게. 이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지배 개입이죠. 특히 언론 활동이지. 예? 지배 개입, 언론 활동. 그래서 이건 부당노동행위죠. 예, 그래서 부당노동이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무가 한 것은 부당노동의 직접 상대방은 이 갑노조 위원장이지, 위원장. 예, 위원장. 이게 이제 원고 1이야. 그런데 여기도 이제 같이 했거든. 그러면 을노조도 이 상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A사, 사용자 A사 상무한테 시켜서 했겠지. 지가 나서 이러니 상무, 믿을 만한 상무한테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이거 노조 Y 시키려고 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노조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노조도 피해를 받게 되죠. 피해를 받게 되지. 따라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노조 여기에 여기 원고 적격이 있는 거예요. 신청권자로서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은 을노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을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 을노조와 연대하려고 해요. 지금 감노조 위원장이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은 뭐냐면 감노조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이 지배개입을 했어요. 그죠? 언론활동, 지배개입, 부당노동이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 을노조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을노조의 권리가 침해당하죠, 이제.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특정 을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직접 상대방이 아니죠. 직접 상대방은 감노조 위원장이야. 직접 상대가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을노조 명의로 자기 침해당하려고 했잖아. 침해당할 노조로.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 구시청 할 수 있는 신청권자입니다. 그죠? 자,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 고르면. 자, 기간제법이 두 문제나 나왔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 반복 갱신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죠. 2년 초과하게 되면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번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사용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핵심은 노력이지. 노력 업무만 있는 거지. 노력. 고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돼야 돼요. 이 단시간 근로자 법이 있죠. 그래서 기단법에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자, 이 법내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그죠? 동의를 초과해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자, 일주일에 20시간 하기로 했는데 초과하고 있다. 그때는 무조건 뭐요?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때에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죠. 12시간 초과하게 근로할 수 없고 위반하면 자, 이제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합쳐서 40시간이 안 되더라도 12시간 하더라도 32시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기단법의 하에 특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응, 니은, 디귿번은 아니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오면서 다 찾아봤어. 제가 이제 제 교재 이제 핵심 정리 노동법인데 얇죠. 요거 반복해서 수업 강의 시간에 이제 수업 잘 듣고 제가 이제 이해 다 시켜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라 이제 이제 좀 시간이 1시간 그래도 오바됐네. 그래서 자 그랬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을 정도로 판례를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해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 따라오시면 거의 뭐 만점 맞는데 학교 가시는데 고득점 하시는 데는 뭐 만점이 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잘못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뭐 그냥 기출문제 특강이라든지 객관식이니까 그런 생각 가지시면 여러분들 자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수험생으로 남지 합격생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해커스의 커리큘럼이 참 좋은 게 제가 좀 처음에 해커스 강의할 때 그 원장님의 이 기획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참 충실하게 합니다. 충실하게. 그래서 좀 충실하게 강의를 또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자 기본 강의에선 기본 강의, 그다음에 심화 강의, 그다음에 기출 문제 강의, 그다음에 이제 종합 강의, 그다음에 전체 5단계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따라오셔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노동법이라는 게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자 이제 제가 좀 쉽다고 얘기했지만 평이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저야 이제 계속 노동법 강의를 하니까 책 보고 또 노무사 시험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지만 이제 몇 개월 1년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계속 공부해야 돼. 또 여러분들 여러 과목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5단계 커리큘럼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도 이제 조문에서 출제가 많이 됐단 말이죠. 7 같은 경우에는 좀 판례 문제도 하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 하여튼간 조문이 뭐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문 계속 합니다. 계속하게요. 기본 강의 때는 조금 이제 교재 위주로 하는데 조문 계속해서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명확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하고 판례도 좀 제가 넘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상대평가잖아. 그러니까 넘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라도 남들 맞추는 문제 다 맞추고 남들 못 맞추는 문제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같은 거 제가 그냥 법리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 안 남아. 조금 바꿔버리면 틀려버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실관계 같은 거 얘기를 해드리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실무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실무 얘기하면 되게 좀 쉽고 재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강사 중에. 제가 좀 힘들긴 한데 도움은 좀 많이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해커스 강의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되고 저 믿고 따라오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기출문제 특강 마치고요. 자, 하여튼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시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도를 거쳐라.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세요. 제대로 강의, 해커스 강의, 제 강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